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 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것들 또는 상가주택 등 설계에서 건축주가 경계해야 할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면 가장 먼저 설계자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건축주들이 설계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사 등 설계자들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이야기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요청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하고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건축주가 의도하는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소통되지 못하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또 작업을 하다가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점과 함께 또 건축주들이 설계와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경계를 해야 할 것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설계자에게 건축주들이 요청해야 할 것들에 관한 것인데, 설계를 하는 것은 건축사 등 설계 전문가들이 주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주체는 건축주나 그 가족들인 것이죠. 즉, 설계자들은 건축적인 것이나 구조 등 기술적인 것과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이지만, 실제로 설계하는 건물의 주인이고 사용자는 설계자가 아니라 건축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의 주인이나 사용자인 건축주가 바라는 또는 건축주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자신이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기능, 특성 등에 대해서 설계자들에게 명확히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요청하고 또 설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건물의 종류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주택 등은 첫 번째로 건축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는 임대나 매매, 거주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하고, 물론 임대하면서 거주하다가 매매 등을 하는 복합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과 나이, 그리고 부모와 동거 여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짓고자 하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로 1층 상가 등의 경우에는 유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즉 카페나 식당, 사무실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짓고자 하는 건물의 규모와 필요한 소요실과 공간, 그리고 그러한 실과 공간의 크기 등에 대해서 자세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대지의 크기나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다 수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설계자로서는 건축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은 꼭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건축주나 가족들의 특성이나 취미, 또 가족들만의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 방식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설계 전문가들은 건축적인 상식과 나름대로 판단, 그리고 그동안의 설계와 건축 경험으로 나름대로 알아서 해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특성이 다르고 특히 건축은 주관성이 강해서 가족들만의 특성이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특성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요 예산이나 가용할 수 있는 책정된 예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공사 수준이 될 텐데 예산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를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또 설계 진행 과정이나 특히 설계를 마치고 공사 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설계 후에 작성되는 공사비 내역서는 예산에 오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관급공사가 책정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설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상가주택 등과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재나 면적 등의 조정으로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는 작업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설계 과정에서 예산을 도외시한 설계를 해서 재설계를 하거나 문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주는 자신이 그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자금 조달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계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건축주나 가족들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건축주나 가족들이 선호하는 구조나 외관, 즉 모던하거나 어떤 특이한 외관을 선호한다는 등 그리고 선호하는 외장재나 실내 마감재 그리고 건축 수준을 비롯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건축주들은 일일이 자신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조목조목 리스트화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건축주가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건축물, 그러니까 군생빌딩이라든지 병원, 공장 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건축주의 의도를 알아야 해당 건물의 용도와 건물주가 바라는 설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도 먼저는 건축 목적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운영할지 아니면 임대나 매매 등 어떠한 목적으로 건축을 하려는지와 특히 이러한 건물들을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고유의 기능을 반드시 알아야 제대로 된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공장 등 특수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기능과 흐름, 생산 라인, 관리적인 특성 등을 잘 알지 못하고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의 경우에는 어떠한 운영체제와 동선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또 공장인 경우에는 생산 라인과 동선 등을 모르는 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서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가라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특별한 의도와 컨셉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이나 동선과 함께 소요실과 필요한 공간의 크기, 면적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건축물도 어느 정도 예산과 어떤 자금 조달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설계나 건축 수준을 결정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건축주가 선호하는 구조나 외관, 또 선호하는 외장재나 실내 마감재, 그리고 건축 수준을 비롯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건물들은 설계할 때 해당 건물의 사용자나 관리자들의 경험담과 애로사항 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효율적인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데 물론 그러한 건축주나 사용자, 관리자 등의 요구나 애로사항 등을 모두 다 적용하기에는 관련 법과 규정, 한정된 대지와 예산 등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자로서는 가급적 이 모든 것이 잘 반영되면서도 튼튼하고 사용하기 좋으며 아름답고 또 사업성과 경제성 좋은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행복이며 보람된 일입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데 대한 로망에 빠지거나 욕심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 예쁘고 멋있는 건물에 방도, 거실도, 특히 자녀방도, 다용도실이나 수납공간도 다 넓고 크게 만들고 싶어지는 것인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집이고 내 건물인데다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어보는 것이니 오죽이나 할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한정된 대지와 특히 한정된 예산이라는 현실도 고려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설계하는 과정이나 특히 자재 선택 등에서 지나친 로망이나 욕심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욕심이나 생각대로 하다가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넓은 집이 되기 마련인데, 특히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처음 입주해서 사는 한동안은 넓고 시원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그 집에 살다 보면 모든 공간에 젖어들어 공간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오히려 청소나 관리 등에서 힘드는 데다 또 지나치게 큰 집은 매매할 때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느낀 경험담인데, 물론 상가주택이나 건설 빌딩 등 수익형 건물인 경우에는 할 수만 있다면 법이나 규정에서 허용한 최대한 면적을 짓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 규모도 그렇지만 또 사용하는 자재나 인테리어 등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예산이 초과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성입니다. 당연히 내 집이나 내 건물이니 건축주 자신과 가족들만의 특성과 생각에 맞게 짓고 싶기는 하겠지만, 건축이란,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건물은 부동산적인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또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집이나 건물로 건축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즉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과 특성으로 자기만의 설계나 건축을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과 같은 수익형 건물은 객관성 있는 건축을 한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자에게 요청해야 할 것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사항들, 다음 세 번째로는 근생 건물이나 병원, 공장 등 기타 건축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요청을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건축주가 설계나 건축을 할 때 특별히 경계를 해야 할 일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요령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나쁜지는 처해진 환경이나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테지만, 설계나 건축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다 절차 또한 만만치 않고, 특히 이러한 일은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나 건축 전문가 등과 함께 만들어가다 보니 소통도 중요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모든 것 등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과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